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46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샤였습니다. 더운 날 오늘도 녹음을 하려고 이 조그만 방에 모였어. 혼자 왔어. 혼자. 언제나 그렇듯 나 혼자 녹음해. 외롭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한 주간 동안 또 잘들 계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요새 댓글이 없어. 네, 댓글이 없어서 난 그래도 묵묵히 간다. 네,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는 이제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투블렌드. 요새 이거를 그 다시팩에다가 분쇄를 해서 담아 놓고 이 물의 비율에 따라 이제 계속 테스팅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팩에 뭐 10g, 15g, 뭐 25g, 30g, 40g 이렇게 해갖고 물병도 뭐 500ml, 뭐 1리터, 뭐 1.5리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담아서 먹어보고 있는데, 지금 먹어보고 있는 거는 이제 대략 20에서 20g입니다. 20에서 25g 정도 되고요. 요거를 이제 침출식으로 한 10시간 정도 담가 놔봤어요. 이거를 물론 이제 분쇄도는 좀 굵게 이제 했습니다. 굵게 해서, 왜냐면 이게 또 분쇄도가 너무 고와버리면 이 커피가 너무 탁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맑게 먹으려고 분쇄도는 굵게 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한 10시간 정도 이제 냉장고에, 물론 찬물이죠. 네, 정수, 우리 생수병 있죠? 생수병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제가 텀블러 같은데 500ml 정도 되는 텀블러에 그 분쇄된 원두 티백 다시팩이랑, 네, 그 정수물이 내 머리가 또 맛이 갔나봐. 생수물을 부어서 냉장고에 10시간 정도 우렸다가 이제 마셔보고 있는데 되게 맛있어. 지난번에 먹었던 거보다 비율이 좀 달라서 그런지 그 에티오피아 커피의 느낌은 좀 살지 못하지만 그 브라질 커피 특유의 뒷맛, 특히 이제 초콜릿 계열의 그 뭐랄까 애프터 테이스트,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그 초코향, 코코아 향, 이런 것들이 좋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먹고 있잖아. 네, 상당히 괜찮아. 그러니까 콜드브루를 뭐 요즘에 뭐 다 인터넷으로 시켜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쵸? 아닌가? 아니 뭐 마트 가서 사기도 하실 텐데, 혹시 집에 이렇게 안 쓰는 원두들이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집에 그라인더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하나 사봐봐. 하나 사서 비싸지도 않으니까. 요새 뭐 전동 그라인더들도 이제 자동 그라인더죠. 그 이제 좀 전기로 돌리는 거, 윙 돌리는 것들도 요새 뭐 중국산 이런 거 뭐 한 3만원? 4만원 이래요.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우유도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 콜드브루 내린 거에다가 우유도 한번 타서, 깔끔해. 근데 뒷맛의 쌉싸름한 맛이 좀 우유와의 조화로움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이제 균형감이 잘 안 맞는 거죠, 우유랑. 그러니까 카페오레스럽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사람들마다 커피의 취향이나 뭐 선호하는 맛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뭐 이런 맛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 티백의 용량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에서 30 정도 담았다. 그럼 물의 양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좀 더 진하게 먹고 싶으시면 뭐 한 5배. 그러니까 보통 20g에 5배면 뭐 한 150ml죠. 근데 그건 너무 진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려면 150보다는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50ml 정도를 우리기 위해서는 침출을 한다 하더라도 한 200ml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너무 또 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침출식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g이면 뭐 300에서 400.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을 좀 담아서 500ml죠. 500ml랑 이제 20g 정도를 해서 지금 먹어본 건데 상당히 괜찮아요.
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뭐 침출하는 시간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좋아요. 내 입맛에는 뭐 5시간에서 10시간, 어떤 분은 뭐 12시간에서 24시간, 뭐 이렇게 침출하는 시간에 따라 커피 맛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없어? 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네? 네. 자, 이제 또 다른 그 전에 먹다 남은 그 이마트 콜드브루를 옆에 지금 갖고 와봤어요. 또 같이 좀 먹어보려고. 네. 또 안 먹고 냉장고에 돌아다니니까 오늘 대충 먹고 버려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까 우유의 맛이, 아니 우유래, 커피의 맛이 첫날 먹었을 때 느낌과는 좀 다르네요. 그래도 맛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여기다 우를 타보면 제가 내린 콜드브루 침출식보다는 요 기성 제품이 조금 더 우유랑 넣었더니 지금 이게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달라. 진짜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 내가 한 게 맛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 입맛에는 기성 제품이 좀 더 맛있어요. 네, 콜드브루에다가도 이제 워낙 이제 희석되어 있는 콜드브루에다가 이렇게 우유를 타서 먹어도 카페오레처럼 즐길 수 있어서,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 우유의 텁텁한 맛이 좀 부담스럽다, 난 우유 이 텁텁한 거 싫다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물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커피들에다가 한번 섞어서 드셔보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의 이 우유 제품이 돼서 좀 덜 텁텁하고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녹음의 첫 부분을 이렇게 커피를 막아봐 네, 마셔보면서 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테스트 음료는 요 조지아 크래프트에서 나온 디카페인 오트 라떼라고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출시된 지는 이제 최근에 좀 출시된 것 같은데, 제가 사놓기는 한두 달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맛을 본다 해놓고 딴 거 먹기 바쁘다 보니 이제 실제로 맛을 못 봤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지아 크래프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본 코카콜라 계열의 이제 커피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 네임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브랜드 자체가 뭐 지금 제조를 보면 삼양 패키징과 혜태 HTB라고 써 있는데, 뭐 이제 유통 전문은 이제 코카콜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이 브랜드 네임 자체는 이제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 있기로는 이제 고소한 귀리로 부드러운 디카페인 라떼라고 써 있는데, 한번 뭔 재료가 들어갔나 좀 볼게요. 일단 디카페인 커피가 들어가 있고요. 원두의 원산지는 스페인산과 베트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원두가 나나? 스페인에서 커피가 생산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원두의 원산지는 스페인산, 베트남산이라고 써 있는데, 뭐 스페인 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와인이 더 먼저 떠오르겠죠. 뭐 제 머릿속에는 뭐 커피 중에 요 스페인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뭐 일단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스페인과 관련된 커피 관련 어떤 정보나 데이터들이 좀 제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페인하고 이제 커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뭐 스페인 커피로 그나마 알려져 있는 게 꼬르타도인가? 네,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스페인 커피의 대표 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 뭐 카페 봉봉 뭐 이런 거 있는 걸로 좀 들었는데, 찾아볼게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커피 한 종류 카페 봉봉. 카페 봉봉을 만드는 것은 드립커피나 에스프레소 믹스 커피를 활용해서 뭐 연유와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먹는 이건 뭐지? 이게 카페 봉봉인가봐. 연유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면 이게 카페 봉봉이래요. 네, 저도 이거는 들어만 봤지 실제로 스페인에 가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카페에서 이런 거 해 먹을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 제가 스페인을 안 가봤습니다. 스페인이란 나라를 안 가봤어.
그러니까 스페인을 뭐 가봤어야, 한 번이라도 여행이라도 가봤어야 내가 뭐 그 나라의 문화 커피 문화나 비슷한 뭐 어떤 먹었던 사례라도 얘기해 주는데 아는 게 없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스페인에 대한 좀 그 글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뭐가 있나?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자료가 없네요. 이거 나중에 구글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스페인에 대한 커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부족했고, 스페인 커피 정도 하면 이제 꼬르타도, 네, 그 자르다라는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카페 봉봉 정도나 들어봤지, 사실 스페인 커피에 대한 정보나 어떤 데이터는 제 머릿속에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커피와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별로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수입하는 이 원두의 원산지가 스페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커피의 특징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소금이 들어가 있고요. 요 귀리 라떼, 그 텍스트린, 카라기난, 뭐 되게 많이 났네. 카제인 나트륨, 천연 향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연 향료도 들어가 있고 우유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요게 귀리 네, 귀리 추출 분말,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오트밀 라떼인 거죠. 그러니까 오트 라떼인데, 이제 커피도 섞인 오트 라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왠지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때깔로 보면 되게 맛없어 보이네. 때깔이 되게 그 가공 커피 특유의 흙탕물 색깔이 납니다. 맛이 오진데? 일단은 맛이 좀 부자연스럽고요. 우유를 넣으면 괜찮아. 우유를 넣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누룽지 사탕 있죠. 누룽지 사탕. 그 누룽지 사탕 맛이 확 납니다. 그러니까 누룽지 향, 그 사탕에서 나는 향이 있죠. 이게 좀 센데 이게 커피 자체가 그 냉장 보관하는 커피가 아니라 상온에 진열하는 그런 커피들이다 보니까 우유 함량 자체가 높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합성 뭐 이렇게 향료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서 맛 자체가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이게 딱 그 맛이에요. 그 특유의 디카페인 느낌은 잘 없고 커피의 그 불편한 쓴맛들 있죠. 그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다 좀 우유를 좀 타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라떼를 먹기 좋은, 근데 오히려 이제 누룽지 향들이 나니까 또 묘하게 또 매력이 있어요. 우유를 타서 먹는 게 훨씬 나아. 이 자체로 먹으면 되게 좀 불편한데 여기에 우유를 타면 그냥 고소한 누룽지 라떼?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곡물 라떼죠. 곡물 라떼. 근데 이제 특유의 단맛, 그리고 이제 누룽지 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하진 않고요. 그냥 저도 새로 나왔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먹어본 건데, 뭐 일단 디카페인 오트 라떼라고 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오리지널 커피류는 아닙니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 제품들은 되도록이면 다 한 번씩 사서 먹어보려고 내 혀가 또 꼬였어.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번 사서 이제 먹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참고로 제가 요즘에 수업이 좀 많아요. 뭐 많다고 그래서 뭐 떼돈 버느냐 그런 건 아니고, 평상시에 원래 수업 자체가 워낙 이제 짧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나마 수업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씩 같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이제 마지막 타임이 낀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한 10시간을 연장 떠들래니고 하니 좀 지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요즘같이 날씨가 더우니까 몸이 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녹음도 원래 한 주에 보통 한 뭐 여유가 나면 뭐 한 2번, 3번 정도 녹음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 녹음하기도 좀 이제 빠듯해지고 조금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친 거죠. 지친 거예요. 제가 지금 지쳤어.
뭐 그래도 한편으로는 수업이 많으니까 뭐 기쁘기도 합니다. 뭐 맨날 놀기만 하면 뭐합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뭐 그러면 좋은데, 조금 여러분들과의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수다를 좀 떨 수 있는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요새 힘들다 뭐 이렇게 비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뭐 제 방송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들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감사해요. 근데 확실히 한창 또 이게 컨텐츠가 잘 뭐 재미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듣던 거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구독자도 좀 이제 빠지고 또 실제로 듣는 분들도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팟빵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독자가 적은 거에 비해 보통 조회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에 이제 뿌듯함이 있었는데, 요즘엔 사실 조회수가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한 300건에서 500건, 뭐 보통 1000건에서 10,000건, 뭐 이렇게 조회들이 됐었는데, 확실히 이제 조회수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컨텐츠를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발굴해서 청취자들한테 신선한 재미를 자꾸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맨날 똑같은 반복적인 컨텐츠를 무한반복하다 보니까 뭐 좀 지겨운 감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막 좀 활개치고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도 요즘에는 예전만큼 맛집 투어라든가 실제 카페 방문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좀 조심하는 거죠. 네. 물론 뭐 컨텐츠를 또 새롭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유명한 카페들도 가보고 또 그런 소식도 전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제가 좀 게으른 감도 있고요. 또 코로나다 보니까 좀 위축돼서 실제로 그런 곳을 좀 가기가 꺼려지는 것도 있고, 사실 멤버들도 자꾸 모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좀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연락도 잘 못해요. 또 이제 연락을 해도 요새 또 다 쌩까 하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돼서 무슨 연락하면 이제 반응이 없어. 이제 남인 거지. 네? 역시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 원래 이렇게 자주 모이면서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또 이렇게 좀 서로 챙겨주고 그래야 또 애들도 좋아하는데, 또 저 역시도 너무 무관심하고 그런 거죠. 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무튼 뭐 또 좋은 시절이 오겠죠. 네,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게 뭐 오랜 시간 있겠지만서도 언젠가는 또 이것이 또 지나갈 때가 있을 테니까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오늘의 이제 첫 뭐 기사거리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면서 커피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커피 기사를 좀 뒤져봤는데 뭐 별로 이렇게 신통한 기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커피 기사거리들이 대부분 이제 홍보성 기사들이 많거나, 뭐 이제 생두와 관련된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 뭐 에티오피아 내전, 뭐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내전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가 진짜 그게 오리지널한 커피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갈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친구가 예멘 커피를 먹고 와서 예멘 커피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는 예멘이 지금 현재도 내전 중이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이력 추적이라든가 커피의 상품에 대한 어떤 확신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 예멘 커피에 대한 평가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멘의 커피를 이제 조금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커피라고 하는 것도 생산 지역마다 나라들마다 그 내부의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뭐 이제 생산량 수급이라든가 뭐 계절의 변화, 또 아니면 또 어떤 그 자체적인 나라들만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수입해서 먹고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제3국들이
이제 좀 느끼는 것들이 좀 다르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커피의 기사거리들도 한번 두루두루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꼽아본 기사는 어디 갔어요? 네. 이 기사는 좀 예전 기사인데 한번 다뤄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겸사 다뤄보려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일단 커피와 추출되어 있는 컬럼 형태의 기사인데, 핫플레이스 카페 원두 사왔는데 왜 그 맛이 안 나지? 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하다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고 그 커피가 입맛에 맞아서 이제 뭐 관련 상품들, 근데 보통은 홀빈들을 사오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립백 같은 걸 사오죠. 물론 저도 홀빈을 사다가 먹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사오면 혼자 다 먹기가 어려우니까 학원생들과 같이 나눠 먹거나 이제 공유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소진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을 과거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는 카페, 뭐 커피 리브레에서 커피를 먹어보고 그 온도가 마음에 들어서 사갖고 와서 실제 카페에서 우리가 쓰는 머신기를 가지고 커피를 내려봤는데 조금 그 느낌이 안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런 관련된 컬럼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떤 경우가 많이 이러냐면, 보통 에스프레소 블렌드용 커피들이 많이 이렇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일단 드립으로 먹거나 드립백 같은 커피들은 이제 누가 추출하더라도 원두 이제 원 재료의 본연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잘 살아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기 같은 경우엔 이제 머신기의 세팅,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에 사용하는 환경, 그리고 실제 추출을 하는 바리스타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돈을 주고 그 카페에서 먹었던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실제 그 커피를 추출했던 그 곳의 환경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날의 원두 숙성도나 컨디션.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와서 먹게 되면 또 하루나 이틀이 지날 수도 있고, 또 그 환경에 있어서의 머신기의 상태, 뭐 정수한 필터의 상태, 그리고 이제 수동 추출인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에서 추출하나, 뭐 버텀리스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이제 뭐 코닉컬버 타입이냐, 플랫버 타입이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맛이 뉘앙스는 비슷할 수 있지만 똑같은 느낌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었던 거를 이제 포장해 와서 집에서 먹으면 그 느낌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냐면, 보통 이제 그 반찬 같은 거를 얻어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서 먹거나,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먹었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똑같은 냉장고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냉장고가 달라요. 김치 냉장고가 다른데 그 집에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똑같이 우리 집에 있는 그 김치를 꺼내서 먹으면 그 느낌이 안 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커피에서도 되게 많이 비슷하게 연출되는 내용이라,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장비의 특성, 그 다음에 나의 손맛 이런 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에서도 실제 커피의 분위기, 또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날씨,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커피 맛에 영향을 참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드립 커피들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드립 장비가 특별히 뭐 손을 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요즘에는 누가 내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려줄 수 있죠. 물론 집에서 쓰는 그라인더가 업장에서 쓰는 그라인더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맛을 잘 내기는 어렵지만, 드립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가 고스란히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이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라는 취지에서 요 기사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맛있다라고 해서 그 집에 원두를 사갖고 와갖고
집에서 커피 메이커로 내려보거나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려봤을 때 실제로 거기서 먹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카페 라떼 느낌이 안 살았던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요 기사거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레스토랑이야 커피 전문점이야 하면서 커피 프랜차이즈는 변신 중이란 기사인데, 이거 내가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거 아닌가? 내 정신머리가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했죠? 우리 하지 않았나 이거? 그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다양한 메뉴 개발하고 있다는 거 했죠? 나 한 거 같아. 이거 넘어갈래. 죄송해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메가 MGC 커피, 메가커피죠? 예, 할리스 커피.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기준 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과망간산 칼륨이 뭘까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보통 과망간산 칼륨 하면 이제 그 소독용, 소독 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독, 표백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얼음이나 이제 커피를 수거해서 이제 대장균 검사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음료 자체가 다 이제 수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검사하게 됐을 때 과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이 높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유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물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다량 함유된 유기물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대장균을 번식시키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소비량 자체가 높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유기물질들이 많이 검출이 돼서 뭐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보통 보면은 오염된 물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장균 검사하거나 이럴 때 요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적합 여부를 보통 이제 기사로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더치커피 콜드브루, 네, 더치커피와 콜드브루의 개념은 다르지만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막 섞어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또 괜히 제가 또 덧칠한다 막 또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차갑게 내려 먹는 콜드브루, 뭐 더치커피류들과 함께 우리가 먹는 아이스커피, 대부분 이제 얼음과 함께 그 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수기에 있는 물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필터 자체 이제 교체 주기가 이제 안 좋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균 번식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페에서는 정기적으로 꼭 이 필터 교체를 해줘야 돼요. 물론 보통은 6개월에서 8개월 딱 정해놓고 하시는데, 물론 정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머신기에 이제 커피의 추출 환경 같은 걸 보시면 이 필터 교체 주기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대충 압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기의 대기 압력 상태라든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게이지가 있는 머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머신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압 상태는 이제 나와요, 머신기에. 근데 이 수압 상태가 실제로 이제 추출수 압력, 그러니까 모터 펌프가 밀어주는 압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터 교체 주기가 되게 되면 압력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든가, 실제로 커피의 맛이 예전과 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됐을 때 필터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카페 같은 데는 이제 정수 시설 플러스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같이 맞물려 쓰다 보니까 필터를 한두 개 갖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신기에 맞물려 있는 게 보통 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뭐 전처리 필터, 그다음에 뭐 카본 필터, 그다음에 그 뭐죠? 스케일링 제거용 필터, 이렇게 보통 해서 세 가지인데, 기본 세 가지 성능인데 이제 필터 자체는 이제 한 서너 개 정도를 이제 쓰죠. 그러다 보면 이걸 다 교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 여름철과 같은 시즌을 앞두고 이런 필터의 교체 주기는 자주 해주시는 게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도 생각해주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필터 교체 주기만큼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꼭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기사도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 기사로는 이제 커피 업계에 있어서 좀 핫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스타벅스 코리아 진짜 주인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200억 커피 회사가 2조 7천억짜리로 라고 뭐 어떤 그런 타이틀 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세계 그룹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된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 스타벅스 인터내셔널과 50%씩 투자해 설립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 단독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미국 스타벅스와 우리나라 스타벅스의 지분이 50대 50이다 보니까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커피 사업을 펼치기가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날로 먹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타벅스 이 한국 코리아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제 물밑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걸 이미 기사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협상이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지분 인수가 되기로 했고 이 지분 인수가 된 만큼 이제 향후에 IPO 기업 공개 정보 기업 그 정보를 공개하는 그 단계를 거쳐 상장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독립된 회사로서 상장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어떻게 보면 소속돼 있는 형태의 자회사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독립된 회사로서 사업성을 더 크게 넓혀갈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디 갔느냐? 지금 기사로 보여지는 거는 싱가포르 국책 펀드에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기사로 보는 거지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죠. 아무튼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 스타벅스는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향후 이것이 주식으로 또 상장되게 되면 또 스타벅스의 앞을 내다봤을 때 투자 가치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피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다가 나중에 상장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상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1조 9,284억이라 84억 원이라고 지금 기사에는 실려져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2조를 살포시 넘기는 매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사들이 매출을 뻥튀기 하거나 매출을 약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겠죠. 왜냐면 정확한 정보를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회사의 어떤 기업 공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출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네 자사의 매출을 100% 공개할 필요가 굳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당히 막대한 매출을 걷어가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 실제로 스타벅스가 앞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이 커피 업계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 전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미국을 벗어나 한국 독자적인 커피 사업을 점점 펼치다 보면 한국 특유의 또 이렇게 뭐 현지화하는 그 적응 능력뿐만 아니라 또 파생되고 벤치마킹하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선 오히려 나중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국 스타벅스가 미국 본사까지 인수하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까. 진짜 이런 식으로 막 정말 잘 나가면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 기사도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이제 내전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티그라이 내전 피하라고 국경을 넘어 수단 마을로 이제 피신하는 내용을 이제 지금 전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티오피아란 나라가 과거에는 한때 대단한 제국도 이루었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또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내전을 통해 이제 안정된 어떻게 보면 그 나라로서의 또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이 좀 힘들어지고 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내전을 통해서 사실 커피의 수급량이라든가 커피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품질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를 먹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커피를 먹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돈을 들여서 먹었던 커피의 퀄리티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이 기사를 한번 거론해 봤고요. 실제로 저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워낙에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섬찟합니다. 왜냐면 더 비싼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는 이제 7월 28일자 기사인데, 명동 가게 10곳 중 4곳은 텅텅 공실률을 이제 나타냈는데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분기로 봤을 때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이제 41.2%, 그러니까 공실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매장 중에 4개가 문을 닫은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2분기,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올 이제 상반기 중에 여름을 지나가니까 2분기죠. 43.3%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40%가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10개 매장 중에 4개가 아니라 한 5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진짜 명동 가보시면 알아요. 뭐 종로도 그래요. 특히 종로 3가 이제 번화가 있죠. 광화문부터 해서 정로 3가까지 쭉 보시면 1층 점포들이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중심가들이 많이 공실률이 높아요. 뭐 건물주야 뭐 그거 없어도 먹고 살겠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주요 입지 조건들이 이제 주요 상권들 이런 데들은 워낙 임대료도 비싸고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세다 보니까 손쉽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특히나 이런 쪽들은 이제 관광객 플러스 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오피스 상권들이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해주는데, 요즘 직장인들도 나가서 이제 마음껏 먹지를 못하거나 또 회식도 없고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더 이제 매출을 걷어가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께서 힘들다는 얘기를 물론 작년부터 했지만 점점 더 자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도 항상 갈 때마다 느껴지죠. 네, 왜냐면 지금 뭐 4단계다 보니까 원래 요 맘때가 가장 성수기라, 지금 이때가 성수기예요, 여러분. 이 음료나 외식업계가 이 더울 때가 성수기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먹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덥고 힘드니까. 그럼 대부분 다 나가서 사 먹는단 말입니다. 아니면 배달을 해서 먹거나. 그러다 보니 이 외식업이 이제 호황인데, 이때가 특히 이제 음료 쪽도 호황이죠. 왜냐면 많이 돌아다니고 놀러 다닐 때 특히나 이 덥다 보면 음료를 안 먹던 분들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사실 음료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떼지어 가서 음료를 먹고 이런 게 좀 힘들다 보니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정부에서 구제해주기도 참 어렵습니다. 매번 기사에서는 뭐 국내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실제 다른 나라의 방역하는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 국민들도 잘 협조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니까 물론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도 최악의 사태까지는 안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의식적으로 깨어져 있는 분들도 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잠깐 대전 쪽을 갔다 왔습니다. 뭐 대전 세종시 조치원 당일로 갔다 온 거예요. 뭐 휴가 간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한가하게 휴가 갈 사람 아닙니다. 그냥 시장 조사도 할 겸 뭐 아시는 그 지인분도 이렇게 잠깐 만나 뵙고 오려고, 물론 떼거지로 간 거 아니고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근데 이번 주에 나갈 때 고속도로가 꽉꽉 밀렸어요. 왜? 휴가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 엄청 가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 가요. 왜냐면 휴가철, 특히나 이제 피크 타임 요때 고속도로 꽉꽉 막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놀러 댕기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죠. 실제로 이제 이런 관광지들 가보시면 뭐 줄 서서 뭐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다행히도 이제 포장들을 많이 해 가시더라고요. 직접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빠글빠글 해요.
또 맛집이나 이런 관광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참고 이 코로나 동안에도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참아주시는데 좋은 결과가 빨리 일어나서 이 규제도 조금 완화되고 또 우리가 완화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많이 좀 저 역시도 많이 우울한데 뭐 제가 자영업자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저도 그 마음을 알죠. 또 제 주변에 창업하신 후배들이나 우리 선배님들도 계셔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와닿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코로나를 또 잘 이겨내서 빨리 코로나가 좀 주춤하면 다시 또 완화되면서 또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음식을 먹어줄 수 있을 테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요 위기를 또 빨리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서는 스타벅스 관련 기사인데 사실 뭐 스타벅스를 칭찬해 주거나 뭐 스타벅스를 홍보해 주고 싶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그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고 있는 커피의 이제 기업형으로 봤을 때 하나의 롤 모델을 잘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카페들이 실제로 스타벅스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들의 롤 모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검증된 거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받는 뭐 이제 배달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만 뭐 사이렌 오더와 같이 그러니까 비대면 상태에서 주문하고 빨리 픽업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찍이 이제 스타벅스가 일찍이 잘 했죠. 그래서 뭐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앞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우리의 이제 실생활과 이런 산업 경제에 있어서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렌 오더인데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멤버십 혜택을 다 받고 뭐 이런 드라이브 스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스타벅스가 체계화하면서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소비자의 편의성과 또 실효성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고 있다 보니 실제로 스타벅스가 국내에서의 매출이 매년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이 어마무시하게 완전히 우상향 곡선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죠. 그 이제 대표적인 이 기사의 내용으로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맥카페, 코카콜라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벅스의 이제 주가 추이가 상당히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우상향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이제 스타벅스와 같은 이런 모바일 주문과 드라이브 스루 주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좀 뭐랄까 앞서가는 이런 시스템 좀 시대를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또 이제 시장을 미리 내다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커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비자의 편의성과 소비자의 배려라기보단 뭐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윤 추구의 목적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라기보단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업이 이렇게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타쌍피, 네, 양쪽의 이익을 다 가져가는 정말 머리 좋은 똑똑한 이런 기업의 방향성들은 좀 우리도 충분히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한번 요 기사거리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커피의 기사거리를 다뤄봤고요. 자,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오늘의 마지막 커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왜 요새 이렇게 방송 성의 없이 하느냐? 여러분, 성의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너무 성의 없다 그러지 마. 나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해. 이제 컨텐츠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카페를 좀 댕겨야 되는데 좀 가기가 좀 껄쩍지근한 것도 있고 또 날도 덥고 네, 죄송합니다. 좀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구독자도 줄겠지.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서울우유에서
그 최근에 RTD 컵 커피로도 나온 강릉 커피 있죠. 요거를 이제 스틱형으로 나왔어요. 나온 지 좀 꽤 됐는데 전 좀 최근에 알아가지고 요걸 좀 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온 지 한 달 전에 알게 되었고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7월 초쯤에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CU에서 또 플러스 또 플러스래, 2 플러스 1 행사를 한다길래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걸 2 플러스 1인 줄 알고 샀더니 실제로는 결제할 때 2 플러스 1이 안 됩니다. 뭐 자기네들 얘기로는 이게 포스기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된다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값 주고 다 샀어요. 네, 제값 주고 샀고, 이게 개당 4,800원 정도 되니까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싸지도 않습니다. 뭐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 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샀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꽤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커피로 나오는, RTD 커피로 나오는 그 강릉 커피, 그러니까 서울우유에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강릉에 유명한 그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우리 박이추 선생님이 계신 그 카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제휴를 하고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강릉 커피 블랙, 강릉 커피 라떼라고 해서 예쁜 포장 박스에 나오고요. 강릉 보헤미안 로스터즈와 서울우유가 추구하는 달지 않은 리얼 커피, 강릉 보헤미안 로스터즈의 로스팅 경험에서 서울우유만의 노하우를 블렌딩 하였다 라고 하면서 보헤미안 로스터즈와 스페셜티 커피 서울우유, 이거를 이제 약간 좀 크로스 오버한 컨셉인 거죠. 자, 일단은 강릉 커피 블랙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100% 인스턴트 커피인데 원두가 에티오피아산 100%, 그리고 볶은 커피 5%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산 커피가 이제 95% 들어가요. 물론 100% 에티오피아산이고, 볶은 커피 이제 분말 타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으면 아래 바닥에 미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인스턴트 커피에는 볶은 커피를 실제로 넣어요, 갈아갖고. 근데 그게 이제 콜롬비아산이 이제 5% 정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일단 써있기로는 서울우유에서 일단 아니, 맞네, 아니네, 제조는 루아코리아로 돼 있어요. 루아코리아는 또 뭐야? 제조원이 루아코리아로 돼 있고, 판매원이 또 진진 메디텍으로 돼 있고, 유통 전문 판매는 또 서울우유 협동조합 거창 공장으로 돼 있네요. 와, 이거 복잡하네. 판매원도 다르고 유통도 다르고 제조도 다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아시겠지만 서울우유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그냥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실제로 주식 상장도 없어요. 네, 그냥 조합이에요. 단체죠, 단체. 그냥 이런 우유 업체들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루아코리아 로스터즈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일단 주식회사 루아코리아, 좀 규모가 크네요. 2009년도 8월에 설립이 돼 있고요. 주요 산업이 원두커피, 스틱커피 제조, 커피 추출, 액상, 주스, 음료 제조, 질소캔 제조. 서울 사무소가 이제 서울시 마포구에 있고, 문경시 가은읍, 경북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뭐 여기 써있기로는 루악은 수마트라 섬에 사는 동물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써있고, 이제 뭐 일동 후디스 원두 스틱 공급하고, 보니까 던킨도너츠 원두 스틱 커피 납품, 이디야 원두 스틱 커피 OEM 계약 체결. 와, 이 회사 큰 회사네. 저는 근데 사실 처음 들었어요. 제가 뭐 다 알겠어요, 여러분? 네, 저도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먹어보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커피 원두, 이제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 카페 이제 블렌딩 같은 걸 담당하기도 하고요. SPC 그룹, 미디어, 온라인 마켓, 일동 후디스, 서울우유, 빙그레, 뭐 학교 급식, 오뚜기 이런 데서 이제 뭐 여기 이곳을 통한 커피 제품이나 주스 제품을 하나 봐요. 와, 이게 큰 공장형 그 업체네요. 일단 제품을 보게 됐을 때, 뭐 이제 원두 스틱 커피도 있고, 이제 액상 커피, 콜드드루 커피, 뭐 이제 주스. 네, 제품 자체가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큰 업체들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주문 생산을 하거나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커피 제품군에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 제품들도 이제 써 있어요. 어디 갔지? 보나피데라고 하는 것도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군요. 큰 회사네. 커피 사업을 다채롭게 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직접 원두도 블렌딩하고 생산도 하고 이건 납품도 하고 싱글 오리진, 디카페인 커피, 더치 커피, 스페셜티 커피. 먹어보고 싶다. 아무튼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 자, 그렇고요. 진진 메디텍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거 뭐지? 진진 메디텍? 일단은 회사 주소는 있는데 근데 왜 이 회사가 판매원으로 등록이 돼 있을까? 여기는 보면 이제 의료용품 기기를 제조해 주는 회사인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제조원과 판매원, 유통 전문 판매원이 조금 껄쩍지근하네. 왜 진진 메디텍일까? 이 진진 메디텍이 뭐 홍삼 가공식도 파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의료기나 건강식품 이런 걸 다루는 곳인가 봐요. 뭐 이런 건 좀 나중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무튼 제품을 먹어볼게요. 일단 에티오피아 커피로 이제 주축이 돼 있는 커피 컨셉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RTD 커피를 먹었을 때에도 커피 향이 조금 나는 그런 컨셉이라 요게 그런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유통기한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고, 네, 커피도 약간 카누 미니 정도 사이즈의 조그만 사이즈의 스틱인데, 근데 이게 지금 8개 들었는데 거진 5,000원 꼴이니까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거진 개당 600원이 넘어가는 거죠. 600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인데 이게 미니 사이즈라 좀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가를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보시면 1세대 바리스타 박유추 명인의 직화식 로스팅, 콜드브루, 저온 콜드브루 추출로 커피 본연의 풍미를 구현했고, 저온 초미세 그라인딩, 저온에서 그라인딩하여 더욱 풍부해진 향미, 질소 충전하여 고유의 향미를 보존하기 위해 질소 충전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일단 스틱 커피 1개를 넣고 100에서 120ml를 넣어서 핫 아이스를 먹어보시오 라고 써있고요. 일단 써있는 것이 특별히 있는 건 없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단 까서 분말 타입에서 향을 맡아보면 일단 미세 분말이라 찬물에서도 잘 녹을 것 같고요. 일단 뜨거운 물을 조금 부은 다음에 이게 100ml만 해야 돼서 제가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로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로. 집에다가도 제빙기를 큰 걸 하나 사야 되나? 나 얼음 해서 먹기 너무 힘들어. 제빙기 한 대 사면 와이프한테 쳐맞겠지? 그냥 소형 하나 사고 싶다. 하기야 뭐 정수 필터 교체하고 물 수도 배관 빼고 이거 난리도 아니겠네. 자, 마셔볼게요. 일단 이걸 아이스로 만든 겁니다. 일단 100ml 정도 넣었고요. 일단 이게 상당히 카누 미니처럼 작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먹는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솔직히 기대감보단 별론데? 약간 맛이 그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카누 아리차 있죠? 카누 아리차, 그 맥심에서 나온 카누 에티오피아 아리차 느낌과 사뭇 비슷합니다. 근데 그 제품보다는 쌉싸름한 맛이 좀 덜해요. 확실히 덜하고요. 솔직히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라고 딱 찍어 얘기하기에는 조금 개성이 좀 약합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의 느낌이 좀 나긴 나거든요. 그 아리차처럼. 근데 향이 풍부하게 좀 연출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스틱 커피들이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안 난다고 딱 얘기하기가 좀 또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전에도 이제 카누 아리차도 어떤 건 많이 안 나서 향이 안 나요 이랬는데 이제 학생들과 또 이제 테스팅 할 때 먹어보니까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요. 진짜로. 요거 같은 경우엔 제가 뜯은 요 제품은 향이 많이 나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에티오피아 향이라 그러면 뭐 꽃향이나 베리향 아니면 이제 열대 과일의 달콤한 향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는데 실제로 그런 향은 나진 않지만 먹기에는 괜찮아요. 약간의 산미와 깔끔한 맛 그리고 뒷맛이 살포시 쌉싸름한 느낌이 있는데 전에 카누 아리차만큼은 세진 않지만 약간 쓴맛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전에 RTD 컵 커피로 먹은 것만큼의 좀 향이 좀 더 잘 났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여기에다 한번 우유를 좀 타볼게요. 뭐 우유를 지금 이 약간 녹인 상태에서 그냥 타볼게요. 어차피 이 강릉 커피 라떼가 따로 있지만 그냥 뉘앙스를 좀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유와 커피의 조화로움을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물론 희석돼 있어서 이제 카페 오레 느낌이 많이 날 텐데, 단맛이 잘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 특성상에 맞게끔 산미가 있는 커피들이 보통 우유랑 만나면 이 단맛들이 좀 잘 살거든요. 그 약간 느끼한 듯 하면서도 단맛의 조화로움이 사는데, 요것도 지금 액상 상태에 이제 약간 물이 희석돼 있는 그 블랙커피에 우유를 탄 거라 말 그대로 카페 오레죠. 네. 맛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는 커피. 일단 한마디로 이 커피는 그냥 스틱 커피 치고 먹을만 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마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제가 아마 연신 칭찬을 했겠죠. 근데 가격이 싸지는 않아서 뭐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요즘에 저렴하면서 맛있는 이런 스틱 커피들이 많아서 보통 8개들이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3,000원 꼴 안짝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진 4,800원이니까 5,000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노 시그니처라고 비교하기에도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카노 시그니처 미디엄 정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강릉 커피 요 카페 라떼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깍대기가. 박스가 훨씬 크고 안에 이제 내용물들도 이제 약간 믹스 커피스럽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유 느낌을 나다 보니까 스틱 양이 좀 커요. 실제로 보시면 이 뒤에 제품에 무지방 우유 함유 식물성 크림 들어가 있고요. 물엿 들어가 있고 코코넛 오일 들어가 있습니다. 무지방 우유 국산 들어가 있고 농축 우유 단백 분말 뉴질랜드산 들어가 있고 탈지 분유 국산 들어가 있고요. 원두도 에티오피아 100% 32% 베트남산 원두가 지금 12% 볶은 커피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여러가지 커피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로 보면 이 커피도 에티오피아 커피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 자체를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의 향을 그 그 RTD 커피처럼 향을 연출하려는 목적성이 좀 눈에 보여요. 얘도 보면 콜드브루 추출로 뭐 써있고요. 저온 초미세 그라인딩 써있고 국산 탈지 분유 20%를 넣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우유의 풍미다 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일단 조금 녹여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조원은 주식회사 가벼운으로 되어 있고요. 판매원은 아까랑 똑같이 진진 메디텍이에요. 유통전문 판매원도 서울우유고 주식회사 가벼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주식회사 가벼운도 제가 생각했던 그 가벼운 사이트에 있는 그 커피가 맞다면 보통 원두를 이제 이 집은 원두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일단 써있기로는 따로 홈페이지에 회사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보면 가벼운 회사 소개서를 국문이나 영문으로 다운받아서 보시라고 써 있는데 회사 소개서 이거 뭐야? 보기 어렵게 해놨네. 일단 브로셔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PDF 파일로 따로 해놨고요. 1998년도에 주식회사 ISC라고 회사로 출범했고 다양한 커피 제품과 음료 베이스 각종 기능성 차류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나옵니다.
일단 규모 자체는 그래도 큰 회사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OEM으로 주문 생산하는 커피 제품들을 생산하고 이디야하고도 OEM 계약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가공 생산하는 업체고 원두도 있는데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파트너 회사로서는 남양유업, 할리스, 서울우유, 쿠팡, 이랜드, 홈플러스, 폴바셋, 와 웬만한 업체 다 들어가 있네. 요거 프레소, 아크바, 커피베이, 스타벅스, 아웃백, 이디야, 더카페, 커피마마, 메일. 일단 요 가벼운 같은 경우에는 얘네 그 음료 베이스용 파우더 이런 걸 제가 써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커피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커피와 음료 쪽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도 하고 있는 이제 좀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가벼운에서 제조한 요 강릉 커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이걸 액상으로 좀 녹인 다음에 실제 우유를 좀 타서 먹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아이스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믹스 커피처럼 생겼어요. 분말이 딱 보면 믹스 커피예요. 냄새도 믹스 커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믹스커피용처럼 먹기 위해 나온 건데 믹스커피로 먹기에는 좀 비싸요. 왜냐면 지금 이게 8개 들었는데 얘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4,800원 정도니까 개당 600원 꼴이죠. 보통 모카믹스 같은 거 뭐 100개 들이가 2만원이 안 되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보통 믹스커피를 먹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제품도 한번 믹스커피와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믹스커피를 우유에 많이 타서 먹어봤거든요. 일단 녹인 다음에 우유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얼음을 넣어서 먹어볼게요. 일단 물에 잘 녹고 있고요. 일단 이 분말 타입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잘 녹지는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얼음들을 넣어야 되는데 얼음이 나와라. 얍. 얼음아 나와라. 얍. 근데 제가 물을 다 100% 안 넣고 물을 좀 넣고 우유를 탔기 때문에 아마 맛이 좀 진할 겁니다. 얼음을 넣었지만 아마 상상하는 그 맛이 날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근데 단맛이 약하네. 이게 믹스커피의 설탕 함량만큼 높지는 않은데 많이 느끼해요. 느끼해.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그 유크림들 있죠. 가공 우유들이 들어가서 약간 텁텁하고 뒷맛이 느끼한 그런 느낌입니다. 맛은 뭐 그냥 딱히 사실 별 감동이 안 옵니다. 먹다 보면 왠지 미숫가루 라떼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이게 우유를 타서 그런지 더 텁텁한 것 같고 좀 약간 부조화스러워요. 되게 부조화스럽습니다. 차라리 뜨거운 물만 부어 먹어야 좀 먹을 만한 건가? 그럼 이번엔 뜨거운 물만 한번 넣어볼게요. 맛이 되게 불편한데? 이게 유크림 때문에 엄청 텁텁하고 불편합니다. 제 입맛에는 뭔가 이렇게 감동이 빡 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비쌌지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오질 않아요. 차라리 가격이라도 쌌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이거 가격도 싸지 않거든요. 일단 보면은 이 레시피 상에는 100ml를 붓고 융해한 후 음용하시오. 일단 100ml 부어보자. 뜨거운 물만 100ml 부어보겠습니다. 100ml. 제가 지금 딱 비커를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양 딱 맞추려고. 일단 여기 박스에 써있는 건 약 100ml를 붓고 융해한 후 음용하십시오 라고 써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물만 넣어본 겁니다. 물만. 우유를 전혀 안 넣었어요. 그냥 뜨거운 물을 붓고 지금 녹인 거를 그냥 얘는 일단 따뜻한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근데 이것도 만약에 별로면 얘는 그냥 별로야.
별론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믹스커피에서 설탕만 딱 뺀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믹스커피만큼이나 좀 텁텁해요.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좀 깔끔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 느낌에는 이게 뭐 코코넛 오일도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시면 여기 뒤에 코코넛 오일, 식물성 경화 유지가 돼 있습니다. 식물성 크림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텁텁할 수밖에 없는 레시피 이제 재료들이죠. 근데 이게 굳이 강릉 커피라고 이름을 달고 나올 만큼의 뭐 어떤 매력적인 부분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건 네 맛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입맛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먹기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매력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주고라도 또 사 먹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사실 이런 거는 학원생들한테 좀 테스트용으로 주기도 좀 미안해요. 왜냐면 너무 성격이 애매하니까 애매모호한 커피들을 가지고 굳이 먹어볼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테스트용으로 쓰긴 합니다만 얘는 참 그렇습니다. 그냥 뭐 블랙도 그렇고 라떼류도 그렇고 뭔가 커피를 대체제로 해서 먹을 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건 차라리 가격이라도 좀 싸서 접근성이라도 높여야 되는데, 가격도 싸지도 않고 맛도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시중에 유통되는 웬만한 커피보다 더 텁텁하고 불편해서 좀 껄쩍지근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뭐 제가 이런 걸 먹을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좀 감동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동이 없는데, 뭐 사실 이런 커피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확실히 달라진 거는 예전보다 이런 가공 커피류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커피를 만약에 제가 한 20년 전에 먹었다면 10년 전에 먹었다면 괜찮네 라고 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잘 나온 가공 커피들이 많아지다 보니 감동이 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격대는 좀 먹기가 조금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뭐 한번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본 겁니다. 뭐 사전에 미리 먹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리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건데, 오히려 속이 좀 불편할 만큼 요 강릉 커피 라떼는 제 취향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굳이 꼭 먹어야 된다면 강릉 커피 블랙 정도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강릉 커피, 요 스티키형 커피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영양가 없는 방송이다, 재미없다, 뭐 쓸데없다, 뭐 여러가지 뭐 원인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제 딴에는 뭐 커피에 대한 정보 전달과 또 혹시나 초보자들이 커피를 배우고자 방송을 들었을 때 좀 문턱을 많이 낮추려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항상 반복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뭐 디테일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면 사실 커피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너무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카페뿐만 아니라 이런 바리스타 학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좀 생소하게 많이 쓰지 않는 단어나 어떤 장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 대부분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편안했던, 그리고 많이 접근하기 쉬운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걸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더운 날, 이 무더운 여름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시기에 무탈하게 또 올 한 달, 또 올 한 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여러분들의 댓글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뭐 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건의사항 좋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내 맘이지만 여러분들의 소식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글 달아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